사전은 35번 사전은 are relatively good resources 이랬으니까 비교적 좋은 자원이래 for anyone 누구에게나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nterested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야. 뭐에 대해서? in finding out find out 하면 찾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ing가 온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뭘 찾을 거냐면 find out의 목적어가 왓절 전체야. 됐어? 그래서 a word means에서 means의 의미 목적어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되니?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서 what밖에 안 돼. 이거 하나 체크해주고 문법 형광 페이지 하나만 해놓자. 자, 그래서 사전이라는 거는 비교적 좋은 거야. 누구에게나.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흥미가 있어. 봐봐. 흥미를 주다가 아니야. 내가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PP야. 요것도 형광펜질 하나만 쳐놓자. 왜 형광펜질이냐면 이게 만약에 interesting이 되면 interest라는 단어 자체가 흥미를 주다기 때문에 흥미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흥미를 갖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오면 안 돼요. 알겠죠? interesting이 되면 안 돼. 당연한 문법이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니까 알아두고. 감정의 형용사는 항상 내가 느끼는 수동이라고 그랬지. 자,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찾는 데 있어서 흥미를 느끼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은데 using one set of words. 자, 그래서 한 가지의 어떤 세트의 단어를 쓴다는 것은 to define another word. 근데 다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결국 한 단어 세트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is called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 lexical definition. 밑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어휘적인 definition이다 해서 요거에다가 형광펜지. 이 문장 전체에다가 형광펜지 쳐도 되고, 나는 어떻게 했냐면 lexical definition에다가만 형광펜치 쳐놨어. 이게 왜 그러냐면 31번 빈칸추론처럼 하나짜리 빈칸추론은 문제 내기 좋은데요, lexical이란 단어 자체가 고2, 고3 단어는 아니야. 얘는 항상 주석에 나왔어. 나도 이걸 왜 외웠냐면 단어 자주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 주석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서. 이래서 외운 단어거든.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는 사전적 정의라는 말로도 사실 풀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적 정의라는 말보다는 사전적 정의가 좀 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써야만 하는 거야. 이걸 사전적 정의라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을 설명하고 싶어 너한테. 그러면 이제 너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걔한테 야 사랑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걔한테 네가 나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 이건 경험적 정의야. 됐어?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 도파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식으로 사전에서 설명할 만한 것도 이제 lexical definition이라고 그래요. 즉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 쓰는 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는 거니까 이거 미안해 이거 아니야? 어쨌든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지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나중에 봐봐.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써.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순환 논증의 문제가 생겨요. 이해됐어? 그래서 A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돼. 이게 순환 논증의 오류가 뭐냐면 이거예요. A라는 단어를 설명할 거야. A라는 것은 B가 아닌 거야 라고 설명을 했어. 이런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럼 B는 뭐야? 그럼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지? B는 뭐냐면 C랑 비슷한 거야. 그럼 C는 뭐야?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 결국 이걸 설명하다 보면 A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 걸로 귀결되어 있어. 알지? 이게 나중에 나올 이제 순환 논증의 문제라서 사전을 만들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말이나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게끔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만드는 사람들도 B가 아닌 것은 A야 이렇게 얘기 안 해. 알겠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그럼 C랑 비슷한 것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인해서 유추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런 논리들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자, lexical definition인데 그러나 it'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하대. 왜 중요해요?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뭐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전적 정의를 하면 뭐가 온다는 거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 주제인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이거를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리미트를 갖다가. 자, 아무튼 이런 사전적 정의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이것의 한계를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more often, 종종, then not. 뭐 어쨌든 종종, a definition in a dictionary. 이 사전에서의 어떤 정의는, 자, 주어가 definition이라서 동사는 requires. 뭘 요구하냐면 리더들에게 to have a fairly robust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already at their disposal. disposal 하면 이제 처분, 처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용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들의 이용에서 이미 뭐가 있어야 돼? 그 언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야, 로버스트는 뭐야? 뭐라고? 하이, 옆방으로. 누가 얘기한 줄 알았다. 야. 로버스트가 뭐야? 나와 있어? 어디? 미안하다. 탄탄한. 원래 얘는 우리 그 담장 중에서 왜 그 벽처럼 치는 아니지, 담장이 아니지. 넝쿨 같은 나무야. 해리포터 같은 거나 외국 영화 보면은 미로 같은 거 만들 때 쓰이는 그 넝쿨 뭔지 알아? 나무? 그거 반 자르면 겁나 빽빽한 거 알아? 그게 로버스트야. 그게 로버스트 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빽빽한, 단단한, 탄탄한, 뭐 개빡센 다 돼요. 됐죠?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콘크리트의 느낌은 아니야. 굉장히 구체적이고 꽉 차 있는 느낌은 아니고 그 안에 빈 공간이 있긴 한데 굉장히 빽빽한 느낌이라서 댄스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쓰여. 어쨌든 자, 꽤 fairly 하면 꽤 탄탄한 이해를 한다는 거 뭐에 있어서? 이런 언어에 있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사전적 이해를 한다는 건 결국 단어들을 많이 알아야 다른 단어도 알 수 있다는 거니까 꽤 내가 다른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뭐야? 이것 자체가 한계 아니야? 뭘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한계인 거지. 그래서 한계 1번이 이거야. 됐니? 한계 1. 이렇게 체크해놓고, 자,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a dictionary, 이런 사전은요, function, 기능을 하는데 어떻게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as a cross reference or translator between words and one knows and words that one doesn't know yet. 봐봐, 여기서 one know가 words를 꾸며주고 that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words를 꾸며주면은 translate between A and B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에 쓰일 거냐면, 딕셔너리는 언제 기능을 하냐면, 두 번째 것만 먼저 읽어볼게. 이런 어떤 트랜스레이터가 뭘 하는데, 누군가가 아는 단어로부터 뭐를 갖다가 바꿔줘요? 누군가가 여전히 모르는 단어로 바꿔주는 경우나, 혹은 딕셔너리 언제 기능하냐면 마치 크로스 레퍼런스처럼 쓰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사전에 대한 정의 아닌가요? 됐죠? 우리가 근데 뭐 하고 있어? 계속 사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서 끊어서 이 위에는 뭐 얘기했니? 한계를 얘기했지. 이 밑에는 뭘 얘기하냐면 기능을 얘기했어요. 근데 한계 1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단어를 알아야 이해가는. 연주하이. 그 밖에 책상에 앉으면 돼. 그런데 이 얘기가 결국 뭐냐면은 사용자의 한계지. 그럼 내가 밑에 기능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기능을 설명한 다음에 기능적 한계를 한 번 더 얘기해주는 게 정상이야. 우리는 이 지문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자. 자, 그래서 여전히 모르는 걸 갖다 해주는 거긴 한데, however, 그러나 there are words,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there가 나오면 도치가 돼요. 유도부사라서. that부터 앞에 있는 words를 꾸며줄 거야. that may be defined not through other words but only니까 미안해. but also가 아니잖아요. 세모 칩시다. but only by pointing to something in our experience. 근데 뭐가 있냐면 어떤 다른 단어를 통해서가 정의가 안 된다야. 낫이니까. 정의가 안 되고 뭐를 통해서만 정의가 되냐면은 by pointing out, 지적함으로써 뭐를? 무언가를 in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지만 뭔가 가능할 만한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however하고 전혀 상관없지 않니? 답이 뭐야? 그치? 왜? 되게 말이 맞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이 3번 지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근데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아까 한계에 대한 얘기라며. 맞잖아. 한계에 대한 얘기인데 왜 3번은 그럼 답이 아니에요? 한계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응? 이거 맞은 사람.
모의고사 풀 때 맞은 사람. 다 틀렸어 설마? 충격인데? 내가 잘못한 거지? 그지? 35번이 왜 그럼 3번이 답이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봐. 한계점을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그랬어. 근데 왜 한계가 아니래 답이? 저 아래부터 기능을 뭐라고? 저 이나더로 했어요. 아래부터 기능이 맞아요. 봐봐. 내가 이거 처음 봤을 때 이렇게 고민했었어. 2번이 갑자기 좀 생뚱맞지 않아? 아니 위에는 한계를 얘기한다더니 갑자기 밑에는 기능 얘기를 했어. 그래 오케이 2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야 만약에 2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다 같은 내용이면 3번이 틀린 거 아니야? 뭔 얘기냐면 설명문이라서 이게 설명문의 특징이야. 한계를 얘기했어. 근데 그 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물론 이게 약간의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설명문이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설명문은 지가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한 위계가 없다 그랬지. 내가 한계 얘기한다고 한계 쭉 얘기할 필요가 없어. 주장문이 아니니까 사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설명문이 문제로 나오면 어려운 거야. 그러면 우린 뭘 판단하는 거냐면 however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지문이 이 문제가 좋은 건 뭐냐면 3번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여기에 안 어울리는 거야. 다시 봐봐.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2번 나는 처음엔 2번으로 생각했어. 3번까지 읽고 나서. 그런데 4번을 읽어볼게. Even the most obscure word 그 가장 뭐한 단어들 애매한 단어들이 in dictionary. 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나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얘네는 must be defined using words that the reader already knows and understand. 이미 그 독자가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단어로 얘기해야 된대요. 3번 내용이랑은 전혀 다르네요. 그죠? 그런데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분이란 단어가 올 수가 없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2번 내용하고 3번, 4번 내용하고 연결이 되니 3번은 빠져야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다시 3번의 내용은 이렇게 자릅시다. 이렇게 잘라볼게. 3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잘라놓으면 돼. 자, 2번은 기능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이 4번의 내용도 기능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알고 있는 단어로 설명해야 함.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결국 한계 1번에 나온 거랑 완벽하게 똑같네요. 내용이 됐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3번의 전체 내용은 그냥 단어에 대한 설명 아닌가요? 사전의 한계점이 아니라 이러한 단어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단어를 설명한 거고 2번은 기능에 대한 얘기인 건데 가장 큰 문제는 however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라면 however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잘 쓴 거라고. however가 없었으면 3번 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however가 있잖아. 그럼 뭔 얘기야? 얘는 이 위에는 뭔 얘기가 이 위쪽은 좀 다 뭔 얘기가 나와줬어야 되냐면 그냥 사전이 뭔가 다 맞다. 다 옳은 건데 약간의 한계점이 있어 라고 여기서 한계점 처음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한계점 쭉 설명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however 한계점 이렇게 나오냐고. 됐니? 그래서 3번이 어색하다야.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것들은 다 어떻게 나왔냐면 3번은 다 그 답이 된 친구들은 다 얘하고 조금 핀트가 어긋난 걸 설명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전에 대한 얘기인데 사전은 몇 년도에 누가 먼저 만들었다 뭐 이딴 식으로 맨날 설명해 왔잖아. 이런 게 답이었는데 지금 이 지문은 그냥 이 자리에 however가 옳지 않아서예요. 됐죠? 그래서 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최고 난이도가 35번이에요. 또 하나 더. 내용상으로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만 지적될 수 있는 단어가 있대. 그러면 사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해돼? 사전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사전은 어휘적 정의만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얘는 이 3번은 뭐라 그랬냐면 근데 단어들 중에서 단어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정의되는 단어가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 그럼 이건 사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내용으로 풀어도 사실 3번밖에 없기는 해.
됐니?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해 준 건 논리로 푼 거야. 알겠죠? 그러면 뭐가 함정이었던 거예요? 쌤이 아까 말하다가 한 개 첫 번째 거 나왔지 이제 두 번째 거 나올 거야 이 얘기했잖아. 사실상 두 번째 건 안 나온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얘기하는 거야? 한 개 1번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만 빠지면 돼. 알겠니? 요렇게 문제 푸는 게 두 가지 의미에서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좀 예민한 사람이 이 문제는 별 생각 없이 풀었을 텐데 오히려 나처럼 맨날 문제를 풀던 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은 기존에 나왔던 유형하고는 좀 달라. 그냥 단어에 대한 얘기니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다. 됐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otherwise 다른 말로 하자면 the dictionary 어쨌든 이런 단어에서는 이 사전은 isn't very helpful 굉장히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얘도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될 것 같고 36번 그냥 바로 가자. 봐봐. The government of virtually every country on the planet attached 이랬으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얘가 복수니까 뭐가 나왔어요? 복수 동사가 나왔어. 이건 굉장히 좋아. 자 봐봐. 자 이 정부들은 근데 어떤 애들이냐면 뭐 virtually 하면은 가상적인 이잖아요 원래는. 맞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여기서는 모든 국가라고 했으니까 뭐 거의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됐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이런 뜻이야. 아이디얼리가 원래 나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모든 이 지구의 모든 나라들의 정부들은 거의 모든 정부들은 어태치 뭘 붙이냐면 어태치 하면 붙이다. 반대말은 디태치야. 떼다. 하나만 적자. 떼다. 이렇게 주석 표시해놓고 자 뭘 붙이고 있냐면 great importance to achieving good food security 자 뭘 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성을 갖다가 붙이고 있대. 어디에? to achieving 내가 도달하는 것에. 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 전치사야. 굉장히 뜬금없이 나와서요 형광펜질 하나만 꼭 쳐주세요. 얘가 동명사예요. 이건 암기해주세요. 별표 하나 암기. 선생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어태치는 뭐뭐에 붙이다야. 정확히는 뭐뭐애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to 전치사 to가 나와야 돼. 그래서 attach to거든. 그럼 얘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은 ing나 명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의미상 그래. 어디에 붙는 거잖아. 동건쌤이 벽지에 붙었어요. 벽지 명사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to 명사 어디로 가다라는 to 전치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읽어볼게. attach great importance to achieve 존나 맞는 거 같아. 됐어? 존나 맞는 것 같아. to achieve 하면 그냥 이거 to 부정사 해석하면 되게 맞는 것 같다고. 아니라고. 알겠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미리.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attach는 또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이것 자체가 뭐이기 때문이야? 일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이야.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전치사 to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를 막 붙이기 위해서. 아무튼 음식 안보, 푸드 안보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성취하려는 그런 중요성을 갖다가 붙였대. 그러니까 봐봐, 얘는 뭐냐면 중요성을 어디다 붙인 거야? 이 성취하는 것에 중요성을 붙인 거야. 그 중요하다를 이딴 식으로 표현한 거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nd a wide variety of mechanism. 그래서 다양한 어떤 메커니즘들의 다양성을 have been developed,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있대요. To realize this goal.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얘는 답을 그냥 바로 합시다. BAC니까 정리할게요. The first issue government face. 그래서 첫 번째 이슈인 government가 뭔가 직면하다. 어디에? In achieving national food security까지 묶어. 그럼 앞에 있는 이제 first issue를 꾸며주면 first issue가 주어예요. 동사는 뭐예요? is죠. 됐죠?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뭐 어떤 거? 이 정부들이 직면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in achieving national food security 이 나라의 어떤 이 음식 안보를 갖다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직면한 문제가 뭐냐면 it's the problem of ensuring that adequate amount of food are available to the resident population. resident는 여기서 거주자 이런 뜻이고 population은 인구가 될 것 같고요. adequate는 적절한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ensure는 뭐야? 내가 ensure는 아는데 ensure는 뭐예요? 근데 ensure는 보장인데 insure는 반대말이어야 되지 않아? 잘했다. 이것도 그냥 보장하다야. 왜요? 인슈어런스가 뭐야? 보험이잖아. 맞잖아. 그럼 보장해 주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 단어는 거꾸로 외우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인슈어란 단어를 잘 안 봐서 그래.
자주 안 만나고 명사로 인슈런스라는 단어만 많이 보니까 이걸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뭔 얘기냐면 거주자 인구를 갖다가 거주자 인구들이 가능한 만큼의 뭐를 적절한 양을 음식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보장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야. 즉 사는 사람만큼의 이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겠죠. 다 하나만 더. 자, 대절이에요. 어쨌든 대절이에요. 자, 주어가 amount예요. 야, 봐봐. 원래 얘는 셀 수 없어. 맞아? 맞아, 아니야? 셀 수 없지. 근데 왜 아야? 셀 수 없잖아. 왜 아야? 주어는 어마운트가 맞아. 근데 얘 해석해 볼까? 어마운트는 양 아니야? S 붙었잖아. 양들. 좋든 싫든 S가 붙은 거 아니에요? 셀 수 없어도 이 단어 자체에 S가 붙어서 복수 취급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개념적으로 그래. 이게 만약에 그냥 어마운트였잖아? 양이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마운트였으면 이거 이지가 돼야 돼요. 됐니? 근데 셀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S가 붙었잖아. 그럼 뭐야? 복수야. 복수 취급을 해줘서 동사 아라는 복수가 온 거니까 내가 니네 선생님이면 이걸 장난으로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이지로 내면 얼마나 헷갈리겠어. 선생님 이거 셀 수 없는 양은 셀 수가 없잖아요. 양이라는 명사 자체는 셀 수가 없으니까 단수 아니에요? 라고 볼 수도 있잖아. 음식의 양을 뭘로 셀 거야? 그렇잖아. 이상하잖아요. 뭐 양배추 하나 이렇게 셀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죠? 음식이 뭐가 올 줄 알고 한 접시 이렇게 셀 거야? 이상하잖아. 그지? 어디시오브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S가 붙었으니까 겁나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수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문법 문제를 출제하는 게 제일 좋겠다. 첫 번째. 자, some government. 그래서 몇몇 어떤 정부들은요, have set goals. 어떻게 해왔냐면은, 야, 이거 현재 완료다잉. 알았지? 현재 완료. have pp야. set이니까. 자, 그래서 이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 왔대. food self-sufficient. 근데 뭐 하는 거를?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self-sufficient. 스스로 만족시키는 거니까 자기 만족성. 그러니까 자급자족이지, 식량에서는. 식량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자급자족이라고. 이 단어 자체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완결 이런 뜻인데 나 스스로 만족한 건데 근데 이걸 이제 식량 지문이니까 자급자족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뭐 대부분 몇몇 정부들은 뭘 했냐면 식량을 갖다가 자급자족하는 거에 목표로 삼았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which means 자, most 대부분 if not all the food available in a country 어쨌든 만약 이것은 이 모든 어떤 그 나라에 먹일 수 있는 음식량이 아니어도 어쨌든 comes from a domestic farming system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국내의 농업 시스템으로부터 어쨌든 대부분의 음식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음식들이 국내에서 와야 됨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B 다음에 A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그러나 food security는 does not require food self-sufficient. 근데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 안보는 내가 이거를 자급자족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왜? 야, 음식 안보야. 뭐만 하면 돼? 애들을 먹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꼭 국내에서 생산해야 될 필요는 없지. 뭐만 하면 돼? 국외에서 생산을 해서 들여오더라도 이게 안정적이면 돼.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막 미국에서 막 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미국이 야, 너네하고는 이제 수입 안 할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푸드 서큐리티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애들한테 얘네한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서 완벽하게 물건을 바꾸는 거야. 저렴한 가격으로.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터지더라도 아유 그래도 한국한테 이거 농산물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라고 느끼게끔. 이득이면 할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푸드 서큐리티 한다는 거는 꼭 국내에서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야. 우리나라도 자급자족이 안 돼요. 졸지 마라. 계속 봐봐. because 왜냐하면 나라들은 can import 뭐 할 거냐면 수입할 수 있어요. 뭐를요? 푸드 아이템들을. 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이 문장 기준으로 수입 얘기가 나오는지 않겠어? 됐어? 그래서 이거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 정말 어려울 거야. 그런데 A, B, C가 되면은 생각을 해봐봐. 이 문장 전체 36번 전체를 보면 이 문장의 위치가 중간쯤 있을 거야. 맞지?
그런데 중간 갑자기 없어지는데 우리는 맨날 이 형식으로만 공부하니까 얘가 빵꾸 뚫리면 되게 어색하거나 안 보일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울 거야. 문장 삽입에다가 별표 3개 쳐주세요. 그리고 요 문장이 나와야 돼. however 문장이. 진짜 기억해라. 그래서 요거 형광펜질 하나만 해놓읍시다. 이게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푸드 아이템들을 갖다가 수입해도 돼요. Not easily, 쉽진 않겠지만, not easily produced. 그러니까 쉽게 생산되어지지 않는 친구들을 within a country, 이 나라에서는. 그러면 agricultural product, 이런 어떤 농업 상물들은 are, after all, 결과적으로는 highly sensitive. 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기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됐죠? 그렇기 때문에 soil and other condition, 이 땅이라든가 다른 컨디션들이 that tend to vary around the world. 이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 경향이 있는 그러한 이런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뭐에 기후에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even countries with extremely productive 심지어 어떤 나라조차도 극단적으로 극도의 어떤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부사니까 그죠? 극단적으로 어쨌든 생산력이 있는 이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효용사가 뭘 꾸며줄 거냐면 여기 전체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줄 거예요. 이런 어떤 농업 분야에서 극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산력이 있는 어떤 나라들도 are not fully self-sufficient. 뭐가 안 돼요? 완벽하게 자급자족은 안 돼요. 그 농업에 있어서 최적화된 땅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 성분, 땅의 성분을 조사한 표가 있거든. 미국이 압도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하위 20%에 속하는 땅이에요. 땅이 굉장히 척박한 주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농산물이 나오기보다는 미국 같은 데가 훨씬 더 많은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근데 심지어 미국조차도 미국인들이 먹는 대부분의 밀이라든가 이런 주식 같은 것들은 생산을 못해. 아르헨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요. 근데 심지어 저 농업에 최적화된 나라도 자기 거를 다 먹이지 못한다. 됐죠? 그럼 왜냐하면 그 식물마다 뭐가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미국은 바로 예시가 나오죠. 미국은 자, 야 이거 복수 아니다. 알겠니? 이거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니까 이건 그냥 미국이라는 단수야. 미국이 주들이 통합된 거라서 그래서 이 국가명아 이게 국가명이다 얘들 알았지? 그래서 이건 단수라서 동사 s가 붙어야 돼. 진짜 혹시라도 s만 보고 이거 depend 하면 안 된다. 혹시나. 자, on import. 자, 어디에 의존하냐면 수입에 의존해요. For its supply for coffee. 커피라든가 티라든가 바나나라든가 다른 어떤 트로피컬. 여기 이제 열대 제품들을 갖다가 수입할 때는 전량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in general. 일반적으로 the problem of assuring 자,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적절한 food supply를 갖다가 보장하는 문제는 is solved. 해결되어졌어요. 문제 입장에서는 해결이 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나와줘야 되겠죠. by relying on. 어디에 의존하면 돼요? by both domestic.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하면 되냐면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하면 제일 좋지. 그러니까 국내에 의존은 하되 뭐까지 하면 돼? 수입도 의존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끊기지만 않으면 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B, A, C가 답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요건 소재 한 번만 정리를 하면 봐봐. 식량 안보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뭘 하면 된다고? 플러스 알파로 수입을 해도 괜찮다. 요 두 가지 방법이 굉장히 적절하다. 됐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적절하게 먹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는 없어. 자급자족만 할 필요 없어. 수입에 의존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